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올랐고요. 코스피도 2450선 근접하며 강한 흐름들입니다. 10시에 시황해설 전략 그리고 관심주까지 오늘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전체적으로 2월의 흐름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도 궁금하지만 2차 전지가 역시 2차 전지 뜨겁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K배터리 그 가운데 원통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하면요. 조금 조정받을 자리인데 우리 시장은 강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됩니다. 제롬 파월이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무슨 얘기를 할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PER 기준 13배 정도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 밴드로 보면 PER 기준은 다소 좀 고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포인트 수준에서 코스피는 상당히 좀 저항을 받으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주가 관련된 지수를 끌어올린 구체적인 지수에 대한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6조 이상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는데 다소 좀 외국인 지수가 잠깐 수급이 좀 주춤하면서 시장이 좀 이제 저항에 받고 있다 볼 수 있겠고 2,5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PBR 기준으로도 한 배 정도 수준입니다. PBR 기준 0.8배 밑으로 내려가면 락바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좀 지지를 받는 반면 한 배 수준의 저항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약 2,500에서 2,55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저항선으로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실업 관련된 지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56년 만에 미국의 실업률이 3.4%로 최저치까지 빠졌고 더군다나 구직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올랐죠. 물론 1월 관련된 지표가 일부 이제 계절적인 조정 때문에 상당히 많이 튀어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난 구직 관련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뜨거워할 정도로 페드의 강력한 긴축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심리를 굉장히 좀 자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따라 3월, 5월, 6월 이렇게까지 페드에 관련된 터미널 레이트 마지막 금리가 5%대 초반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환율까지 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차기 일본의 제조업에 관련된 입장에서 차기 총재가 다소 슈퍼 완화적인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이 4월 달에 다시 일본은행의 총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엔달러 이 부분도 다시 엔화가 다시 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엔화가 강세로 가다가 약세로 가니까 달러 강세 요인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역시 1월 달에 굉장히 좀 지수를 끌고 왔던 주요 수급인 외국인들이 좀 쉬고 있고 크게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어떤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여기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또 빠지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EPS라는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지만 향후에 경기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시장은 경기 침체로 가냐 여부인데 지금의 흐름을 봐서는 경기 침체는 거의 어렵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도 상당히 단단해지면서 박스권에서 의미가 있고요. 수급이 약간 부재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이 역시나 테마성 이슈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담스럽긴 한데 크게 밀릴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결국 이제 순환매 대응하는 거죠? 지금 네. 현재 박스권이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역시나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빠지기도 어려운 구간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지금 1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왔던 외국인 수급은 역시나 이제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에 집중됐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 역시 업황과 같은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중심으로 또 주가가 땡겨지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연 초반부터 굉장히 좀 핫하게 이어지고 있는 결국 AI 관련된 이슈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새롭게 오늘 신규 상장주가 올라오면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업종 이 부분에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의 에너지를 중소형주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2차 전지인데요. 역시 2차 전지가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 이렇게 크게 시세를 낸 대장주들이 시세를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분명히 2차 전지는 대단한 산업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강하고요. 오늘도 강하고,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또 SKIT 또 좋은 리포트가 있었죠. 굉장히 강한데. 근데 오늘 부장님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이 네. 키워드예요. 왜 원통형 얘기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며 국내 업체에는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건가요? 네, 실제 지금 우리가 매출액이나 그다음에 수출 관련된 지표 그리고 수출 단가를 보면 NCM 양극재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NC보다 NCM 쪽으로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전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의 어떤 IRA 법안으로 불리는 예. 법안들이 원자재법이 이제 이어지면서 1분기 정도에 관련된 법안이 초안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실질적인 어떤 법안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폐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에코프로 그룹이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이제 진밀되면서 그 무거운 저런 어떤 시가총액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성일하이텍, 세비캠 등등 이 폐배터리 관련 주가 사실은 전일 주가에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다시 좋아지는 부분들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중심으로 인해서 네바다에 36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4680 원통형 배터리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요. 연간 100기가와트의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으로서 이게 BMW 그리고 CATL과 유럽 중국에서 지름 46mm의 어떤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된 부분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배터리팩의 공간 활용 관련된 이슈로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밀도가 단점입니다. 다만 크기의 확장성이 뛰어난 장점을 바탕으로 극복하고 있고 테슬라가 4680이 2170의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5배나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주행거리도 16%나 향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작 공정상의 편리함인데 2170 배터리가 장착된 어떤 전기차에는 4,400개 정도의 셀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네. 4680 배터리에는 장착되는 830개의 셀만 들어갑니다. 결국 용접 횟수, 배터리 관련된 관리 시스템까지 대폭 간소하기 때문에 테슬라, 이제 리비안, 루시드, 카누, 리막, 빈페스트 등의 자동차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만 채택됐던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는 전통 자동차 업체 BMW를 포함한 여러 가지 스텔란티스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4680 배터리에 대한 확장세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시장 규모는 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108기가와트 수준에서 25년에는 241기가와트 그리고 2030년도에는 705기가와트로 연평균 27% 계속적으로 고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BMW, GM, 스텔란티스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상용 전기 트럭의 판매 본격화도 25년도에 상당히 많이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기 오토바이, 자전거, ESS에도 원통형 배터리 수요를 확대될 수 있는 점에서는 이 ESS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원통형 배터리 시장 확대가 가시성이 역시 보인다는 점에서 관련주를 굉장히 슬림하게 또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관련 업체로서는 지금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예. 관련된 뭐 케이스 업체라든지 관련된 내장재 관련된 업체들이 동원 시스템즈, 그다음에 TCC 스틸, 동국 산업 등의 신규 투자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급에서는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밸류 체인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2170에서 4680으로 이제 크기가 좀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 밀도라든지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들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거고 화두입니다. 요즘 원통형이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런 쪽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직접 테슬라가 소위 내재화하게 되면 이제 뭐 LNF 이런 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오늘 관련해서 부장님이 얘기해 주실 기업은 제가 말씀드린 기업은 아니고요. 네,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기업입니까? 네, 관련 종목 중에 뭐 동원 시스템즈나 그다음에 TCC 스틸, 동국 산업 등이 뭐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동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전체 매출단에서 비중이 조금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TCC 스틸이 가장 좀 이렇게 관련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TCC 스틸은 표면 처리 강판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통조림 캔이라든지 포장재로 사용되는 주로 관련된 주석 도금 강판, 그다음에 가전이나 자동차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구리 도금 강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원통형 캔에 사용되는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이 가공업체를 거쳐서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가시성이 높은 회사가 TCC 스틸이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은 기존 표면 처리 강판에서 비해서 열 처리와 압연 등의 추가 공정이 필요하지만 판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CC 스틸의 연간 생산 계파가 43만 5천만
43만 5천 톤 수준으로 이 중에 20% 미만이 니켈 녹음 강판 생산에 사용되는데 이 수요 확대에 따라 포항 공장에 760억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니켈 녹음 강판 캐파를 현재 2배 수준으로 증설할 것 같고요. 올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캐파 효과가 확실하게 하반기부터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도 확대를 더 늘렸군요. 그죠? 정정 공시 내용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니켈 녹음 강판은 주 고객사인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전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종 고객사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안정적인 고성장 역시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최근에 보면 12월에 중국 쪽에서 약간 주춤했지만 1월 달에 판매치가 굉장히 또 중국 쪽에 좋게 나왔고요. 가격이 나고 나서 다시 그렇죠. 판매 늘었다고요? 그리고 예. 유럽 쪽의 수요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북미 쪽에서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게 회도 아닌데 생선회도 아닌데 시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뭐 22일 만에 가격을 내렸다가 네. 22일 만에 또 가격 올리는 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시가에 뭐 판매되는 모델이냐 할 정도로 그러게. 가격을 굉장히 빠르게 변동시키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만큼 수요가 견조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리비안, BMW 전기차 판매 증가를 고려한다면 아마 니켈 도금 강판 매출의 TG스틸의 비중 확대가 굉장히 되면서 장기적인 고성장이 될 수 있겠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PER이 10배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증설된 니켈 도금 강판의 실적 기회가 추가가 된다면 아마 TG스틸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아마 전기차 관련된 원통형 전지 채택의 수혜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라면 작년 기준 10배 미만 그리고 올해 실적 성장까지 이야기된다면 TG스틸은 아직까지는 좀 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 따라서 뭐 가격 전략은 다소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12,000원을 돌파하면서 다소 조금은 단기적인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아마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가격을 볼 수 있겠고 상단으로도 충분히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증권사별로 지금 목표가 제시가 22,000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네.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하반기 아마 그게 확인이 된다면 아마 증권사에 이야기되고 있는 2만 원대 정도 수준까지 2차적인 목표로 잡을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TCC스들이 이제 원통형 만든 소재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올랐던 적이 작년 여름에 있었고요. 조정받고 다시 갑니다. 단기적으로는 밑에서부터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3월 초인가 아마 테슬라에서 또 자기네 설명하는 테슬라데이인가가 있대요. 네, 그런 맞습니다. 모멘텀들을 조금 이런 기업들은 LNF도 그렇고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통형. 근데 대세는 어쨌든 아직까지 원통형이 뭐 파우치나 각형을 뭐 국내 셀 가운데 눌러가는 압도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거죠. 네, 그렇긴 네. 합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기술에서 이 2차 전지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네. 전반적으로 다 좋을 수가 없고 기존의 대세가 어떻게 또 변화하느냐 이걸 네.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각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통으로 흘러가는 모습에서 이제 그의 수혜주가 뭔가 봐야 되겠고 역시 올해부터 내년 정도에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도전제입니다. 도전제. CNT 도전제 같은 효율성을 올려주는 소재들. 나노 신소재. 그렇죠. 나노 신소재라든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굉장히 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스타디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2차 전지가 좋은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또 특별하게 원통형 배터리 쪽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전제라든지 뭐 CNT 도전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또 원통형 배터리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또 추가적인 또 발전이 계속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중장 기준으로 봐서는 결국은 폐배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유럽 시장에서 결국은 광물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폐배터리로서 결국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면서 판매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지만 폐배터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은 지금은 아니라 향후 몇 년 뒤입니다. 배터리가 결국 수명이 다할 게 당장은 아니고 몇 년 뒤인데 그때 쏟아지는 폐배터리에 대한 캐파에 대한 대응을 어느 회사가 잘 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큰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다소 비싸게 보이지만 예.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스터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통형 2차 전지 원통형 얘기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맞출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뭐 2차 전지 쪽에서 워낙 사실은 이제 단단한 네. 강력한 성장이 있으니까 차치해 두고 굳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삼성 SDI가 꽤 좀 전체적인 공격적이지 않게 하다가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원통형이나 이런 또 새로운
그걸 뭘 개발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셀업체 가운데 SDI는 어떻게 보세요? LG에너솔루션이 뭐 전체 규모로 봐서는 제일 크죠. 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1월 말 기준 오버행 이슈까지 지금 극복을 하면서 주가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캐파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지금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보수적이었는데 실제 지금 포스코 케미칼과 10년간 40조 계약을 삼성 SDI가 했죠. 그렇죠. 그걸 역산을 해보면 삼성 SDI가 얼마나 셀을 만들 것인가 역산이 계속 가능한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캐파가 아니라 의외로 상당히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이야기가 되겠구나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받았던 삼성 SDI가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밸류에이션 부분을 봐서는 LG에너솔루션이 상당히 좀 높은 밸류를 받고 있고 SDI가 흑자 구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밸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아마 캐파가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다소 공격적인 부분이 보이면서 삼성 SDI가 그 밸류에이션을 아마 눈높이를 좀 맞추지 않을까. 네. 이 부분에서는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LG에너솔루션이 물론 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삼성 SDI에 따라가는 모습도 상당히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삼성 SDI는 삼성그룹인데 2차전지 소재 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렇게 제가 다른 분이 관련된 분 여쭤봤더니 아니 사주는 데가 없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최근에 보면 여러 그 말씀하신 원통형도 그렇고 소재를 넣는 이런 것들 뭔가 좀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삼성이요. 그래서 삼성 SDI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고요. 오늘은 2차 전지 가운데서 원통형 얘기했고요. 소재 업체인 TCC 스틸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